4번의 위치적 위험은 위치와 관련된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유동성 위험 있죠. 이 유동성 위험이 출제가 잦아요. 유동성 위험은 그건 체크해서 좀 봐놓으십시오. 이걸 현찰로 바꿀 때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내가 현찰로 바꿀 수 있느냐. 지금 부동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현찰로 바꾸려면 일주일 안에 바로 팔려면 한 70%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3억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유동성 위험의 크기는 3억 정도인 겁니다.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자, 22번에 틀린 건 1번이 틀렸거든요.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요건 일단 용어부터 아셔야죠. 대출자 반대말이 누굽니까? 대출자 반대말은 차입자입니다. 그럼 대출자 이야기 나오면 얘는 은행입니까? 빌려가는 사람입니까? 예, 은행 이야기예요. 대출자는 은행이다. 일단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라고 하는 말 두 개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변동이자율이 뭔지 고정이자율이 뭔지 그것도 좀 아셔야 되고. 자, 이건 은행에서 10%로 돈 빌려줬습니다. 이걸 만약에 고정으로 빌려줬으면 이게 만약에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고정이에요. 근데 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한 5, 6년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IMF 당시에 이자율 얼마였는지 기억 좀 나시죠? 거의 뭐 20% 육박했거든요. 20% 넘어간 적도 있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딱 벌어져 버리면 이 은행은 이 사람한테 이자를 요 시점이 됐을 때 얼마를 받겠습니까? 고정으로 빌려줬습니다. 고정으로 빌려줬는데 이 10년 동안 쭉 가기로 했는데 뭐 한 5년 만에 IMF 터졌습니다. 그러면 얼마 받습니까? 그냥 10% 받습니다. 근데 변동으로 해줬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마 받습니까? 그럼 20% 받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인플레이션 사태가 확 이렇게 되면 고정으로 빌려준 게 좋아요? 변동으로 빌려준 게 좋아요? 변동 주는 게 좋죠. 그럼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그러면은 자 1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스스로 읽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판단이 아니 소리 내서 읽으실 필요 없어요. 소리 내면 더 머릿속에는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판단해 보시라고 이걸 쭉 읽으면서 O입니까 X입니까?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사태 벌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되면 은행은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틀렸죠? 변동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부동산 정책인데 이건 테마 13을 보십시오. 나눠드린 자료 중에 테마 13 보면 부동산 문제와 정책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찾으셨어요? 좀 앞부분인데 여기서 공부하실 거 부동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동산 정책은 형평성 측면의 정책도 있고 효율성 측면의 정책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건 4번의 토지 정책입니다.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특히나 정책은 저번 주에 한 거고 그럼 직접 개입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수요 공급자로 뭐 공정개발, 토지은행 이런 것들이 있고 간접 개입은요. 세금, 금융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이 수요 공급자들한테 어떤 충격을 주는 겁니다. 틀린 것은 1번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 두고 있다. 5. 이 주택 문제 있죠. 부동산 문제가 토지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양적인 주택 문제, 질적인 주택 문제, 부담 능력의 문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최저 주거 기준은 뭐와 관련되는 거다? 질적인 주택 문제. 우리나라에 이거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주택법에. 그 다음 두 번째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뭐 이건 당연히 맞죠. 국가는 3번에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발이익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개발이익은 뭘 개발이라고 한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가치가 팍 올라간 경우를 개발이익이라고
한다. 요거 개발이 이건 환수하는 게 맞습니까? 사유화하는 게 맞습니까? 환수, 뺏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맞고요.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최적 사용, 최적 배분이면 요건 효율성이겠죠. 효율성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형평성을 위해서도 개입할 수 있고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성은 시장 실패 치유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5번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보금자리 주택인데 그걸 들어가는 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그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직접 공급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제가 부르는 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24번 체크해서요. 맨날 나오는 겁니다. 내년에 또 나옵니다. 확실 27번 확실 28번 확실 30번 확실 32번 확실 34번 확실 36번 확실 38번 확실. 제가 확실이라고 불러드리는 거 있죠. 난이도가 아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난이도가 아주 쉬우면서 확실하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론이 점수가 고득점 나오겠죠.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의 특징은요. 그냥 단순하게 찍어서는 못 맞춘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맞춥니다. 대신에 확실히 나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24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는 테마 23 보십시오. 23 보셨어요? 타당성 분석해가지고 나와 있죠. 2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요거 세 가지를 알면요.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할인율. 그러면 요거 세 개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투자 분석하는 기법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얘가 현재, 얘가 1년 후. 지금 투자하면 만약에 100이 나옵니다. 나가는 돈이에요. 1년 뒤에 투자를 해놓으면 1년 뒤에 115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요거 세 가지 나왔죠? 나가는 돈 100, 들어오는 돈 115, 할인율은 10%. 요거 가지고 타당성 분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항상 이 돈과 이 돈의 시점이 다르니까 얘를 현재 돈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 요것만큼 뭘 한다? 할인하면 된다. 깡하면 된다. 그래서 나누기 1.1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걸 나누기 1.1을 하면 1.1 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거 나누기 1.1 그렇게 하면 10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가치예요. 이제 얘는 그냥 요거 100이 현재 가치고 현재니까. 그럼 이건 타당성 있다 없다? 요거 타당성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그걸 할인법이라고 불러요. 얘는 지금 할인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4 더 버는 겁니다. 다시 요 상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할인을 한다는 말은 요걸 없애버리면 지금 100 던지면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냥 115 들어온다. 화폐 시간 가치 무시해라. 그러면 그냥 15 더 버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비할인법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거죠. 그건 대충 하는 거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그건 할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할인법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한 거예요. 할인법 하니까 할인율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 10%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얼마